2019년 추경안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5가지에 불과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미 2019년에 반영되었으며 미세먼지 대책 등 계속 사업의 증액 요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예산을 심의할 때 국회가 이런 기준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만큼 본 추경은 불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실업 대응 정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야기됐으며 어느 정권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추경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과 추경안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207개의 사업이 제시되었으면서 이 중에서는 14개만이 신규 사업이고 이 신규 사업마저도 추경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나 강원 산불과 관련 없는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긴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전혀 추경에 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책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신청한 게 4건, 재난이란 명칭이지만 강원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4건, 신규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7건, 그리고 단순 예산 증액이 188건, 그리고 전혀 추경과도 맞지 않고 한 그러한 이제 선심성 예산 등이 4건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추경 예산안이 불가한 이유는 재정 적자의 증가 등 향후 국가 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느냐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추경을 하고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5%로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 증가가 둔화된 점과 이미 국가 채무로 지급하는 이자 지급 금액이 18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에서 16년까지 국세 수입 증가 금액 9.9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 증가분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외 충격의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 지출 증가로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경제학 이론의 먼델 플레밍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 경제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통화 정책에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수많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또 고용이 참사가 나고 투자가 유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추경 예산안은 불가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을 했을 때에는 국채 발행 규모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악화됩니다. 이거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 발표인데요. 현재 아무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계부채의 규모,
그리고 내역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 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잉태하는 계기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왜 40%에 되느냐?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 수입의 증가분으로 국채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넘어가면 국세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증가분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또는 현재 지출되고 있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40%는 경제 성장률과 조세 부담률, 그 다음에 국채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40%가 현재 적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18조 원의 국고채 이자를 지금 국세 증가분으로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92년에 경험한 것과 같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 수입의 증가세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도 92년 이후에 국세 세입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지출은 통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서 국가 채무가 200%가 넘는 GDP 대비 200%가 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일본의 사례고 우리도 지금 그 단계에 왔다. 따라서 현 단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짜낼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